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저는 대표보다 최고위원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제가 이제 그 최고위원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재명은 이게 어차피 사법 처리되면요. 사법 처리되면 이게 대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최고위원 지도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 최고위원 선거가 상당히 그 재밌게 돌아갑니다. 재밌어요. 지금 대표는요, 현재 그 제주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천, 그리고 이제 강원도까지 했죠. 강원도까지. 거기에 그 이재명이가 지금 통합해서 누적으로 90%. 야, 조국이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네. 조국이는 이제 99.9%인데, 이재명은 이게 90%인데, 김두관이가 이제 그 한 8%, 8.9%, 김지수는 이제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는 1.1%니까 김지수. 야, 차라리 찬반 투표를 해도 이게 그 90% 쉽지 않거든요. 우리 찬반 투표하면 이게 반대가 더 많았을 것 같아. 하여튼 김두관이가 이제 그냥 박지원이가 그랬잖아. 김두관이 보고 놓지 말고 보이콧 하자고. 근데 굳이 김두관이가 왜 놓냐면, 저는 이제 그 김태호 지사, 우리 국민의힘의 김태호 지사한테 그 양산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그 끝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존재감을 좀 과시해 보려고 자기가 이제 이거 출마를 했는데, 지금 이게 그 한 8% 이래 얻어서야 오히려 이제 정치 생명이 더 끝나는 게 아닌가. 8%야 이게 누가 나가도 이게 8%나 놓겠습니까? 참 이게 그 아무리 이재명 1급 체제지만 심각한다. 따라서 대표는 이제 그 이재명이 1급 체제인데요. 조국이도 1급 체제죠. 이런 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면서 절대 무너집니다. 절대 권력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전체주의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원래 다양성이 있고 민주적인 이런 이제 그 당이 오래 갑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90%, 이거는 상당히 그 민주당의 위기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하나 사법 처리되면 민주당은 이제 그 대선 후보가 없거든요. 없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최고위원 선거인데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강력하게 오른쪽 왼쪽 미는 거, 오른손 왼손, 이재명이가 미는 거는 이제 김민석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강선우입니다. 이재명 전역에 강서구의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재선 의원. 강선우. 이자하고 이제 그 김민석이라고 있잖아요. 김민세. 이자 두 명을 이게 이재명이는 오른팔 왼팔로 이게 그 1, 2등 만들고 싶은 거죠. 지도부에. 그래서 이게 그 특별하게 챙기는데, 근데 이 두 명이 상당히 부진하다. 지금 두 명이 상당히 부진하다. 특히 강선우는 이게 탈락의 위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그 지금 현재까지 판세가 보이고요. 의외로 누가 1등이냐. 야, 아주 좋습니다. 정봉주가 1등을 달린다. 앞으로 정봉주가 1등하면 수석 최고위원은 정봉주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면 정봉주가 이 당을 이끈다. 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봉주가 당을 이끄는 게 당대표다. 우리한테는 이거보다 호재가 있나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정봉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개딸들은 정봉주가 계속 윤석열 탄핵하자 선명하게 싸우니까 정봉주한테 열광하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정봉주한테 지지 보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야, 저는 상상만 해도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정봉주가 민주당을 이끈다. 수석 최고위원. 상상만 해도 참 민주당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봉주가 이제 20%대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 군데 합쳐서 1등을. 그 다음에 김병주가, 이거는 이제 사성장군이죠. 김병주가 이제 한 2등 정도, 2등. 그리고 이제 전현희가 좀 선전해요. 이게 맞았다고 막 정청래하고 그랬더니 전현희 있잖아, 권익위원장. 이런 거는 친 이재명이 넓게 보면 이재명계지만 원래는 문재인 때 그 권익위원장 시켜줬거든요. 따라서 확실한 이재명 걔는 아니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현희.
그다음에 김민석이가 뭐 이게 4등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현주하고요. 이현주 5등. 그다음에 그 한준호는 게 청년이니까 6등. 그다음에 강선우하고 민영배는 꼴찌입니다. 강선우는 이제 6%, 민영배는 5%. 야, 민영배가 저하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 많죠. 제가 출연 정지 당할 때도 민영배가 이게 그렇게 까불고 뭐 완전히 이재명 호위무사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민영배 당원들은 초라하네요. 꼴찌입니다. 꼴찌. 그다음에 그 강선우도 거의 꼴찌하고 비슷한 2명은 이제 어렵다. 결국 이제 5명 뽑는데 아마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요런 이제 6명 중에 하나 더 탈락하면서 아마 이게 5명이 되지 않을까. 지금대로 하면 이게 정봉주가 1등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판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봉주가 어떤 자냐? 정봉주가 이게 어떤 자냐? 어떤 자인지 알아야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과연 특히 중도층에 또는 합리적인 진보층까지 포함해서 정봉주를 이게 과연 지지할까요? 개딸 빼고. 저는 정봉주가 이게 뭐 되면 이게 바로 민주당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으로서도 이게 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봉주는 런닝메이트가 아니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넣었거든요. 원외에서 이게 정봉주가 원외입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공천도 안 줬잖아. 정봉주가 이게 그 경선에 이겼는데 공천에서 잘라버린 게 정봉주잖아요. 근데 정봉주가 갑자기 넣어가지고 1등 하니까 이재명으로서도 이게 난감한 참 이게 이재명도 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는 김민석이하고 강선우 쪽으로 이게 가려는데 정봉주가 딱 이게 치고 노니 이재명으로서 이게 난감한 이런 데 그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이 정봉주는 이게 이재명한테 원한이 있는 거죠. 왜 공천을 박탈당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뭐 친명 이재명 호위무사 노릇해가지고 이게 막 개딸도 열광해가 표를 얻지만 그러나 이게 언젠가는 이재명하고인데 칼을 찌를 놈이 정봉주입니다. 자, 정봉주는 잘 알죠. 이 자는 게 어떤 자인지 우리 국민 알아야 됩니다. 정봉주는 이제 그 첫째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정봉주는 이제 그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 인간도 아니죠. 저는 이 가정폭력 부인한테 주먹 쓰고 때리 패는 이런 자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는 게 남자로서 인간도 아니죠. 뭐 어떻게 가정폭력으로 처벌 전과가 있다. 물론 이게 오래전에 전과하고 100만 원 밑으로 오니까 선거 공보물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 전 국민이 알죠?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벌금 오죽하면 웬만하면 이게 가정폭력 해도요 처벌 잘 안 돼요. 진짜 심한 놈들만 처벌됩니다. 제가 알아요. 사건 변호사니까. 왜 웬만큼 이게 때려도 합의하고 뭐 참고 살고 어떻게 이혼하고 이래도 처벌까지 되는 거는요 진짜 이게 중한 범죄일 때 악질 범죄일 때 이럴 때 처벌합니다. 정봉주가 그런 자다. 가정폭력 전과. 이거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 아주머니들 다 달랍니다. 정봉주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개딸들이 그냥 표를 찍어주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정봉주는 가짜뉴스로 BBK 있잖아. 이명박 대통령 BBK 가짜뉴스로 실형을 살았잖아. 실형. 완전히 가짜뉴스 제조기죠. 정봉주만큼 이게 가짜뉴스 실형을 1년 살았잖아요. 이것도 이게 그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게 개딸들한테는 훈장이 될지 몰라도 우리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국민들은 정봉주를 인간으로 안 본다 이거지. 가짜뉴스 실형. 이게 2번째고. 그 다음에 3번째 도덕적으로 심각한 게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 뭐 이게 법적으로 지는 뭐 무죄 받았다 하지만 그게 법으로 무죄면 정치적으로 무죄입니까? 그런 게 말도 안 되죠. 그때 그 여의도의 그 맨하탄 호텔에서 구속되기 직전에 그 여성 있잖아요. 강제로 여기 키스하려 했다는 거, 여기 프레시안 좌파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 프레시안 좌파 언론에서 문제를 미리 제기한 거예요. 아마 이게 재판은 엄격한 증거, 재판은 이제 엄격한 증명,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따라서 이게 재판은 무죄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여성의 일관된 정언,
그다음에 자기는 그 근처도 안 갔다 했는데 커피값을 계산한 카드에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사퇴를 했죠. 그때 사퇴했잖아, 서울시장. 이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유죄입니다, 유죄. 거짓말인 것도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 성추행 논란은 빗겨갈 수 없다. 이게 세 번째 정봉주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하는 우리 우파에서 바로 이제 그 목발 지뢰 막말이죠. 그때 그 목발 지뢰 발복하게 장애된 우리 이런 군인들 이걸 조롱하고 해가지고 여기 목발 지뢰 밟으면 시상으로 이게 뭐 목발을 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공천 치료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천 치료됐잖아요. 정봉주가 이걸 이게 대표 최고위원 된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자기 사과야 제대로 사과했습니까? 자기는 이게 떨고 나왔다 하지만 사과 안 했잖아요. 직접 당사자인데 저는 이런 게 정봉주가 만약에 최고위원 수석이 됐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마다 정봉주가 막 떠들고 말하고 하면요.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정봉주 너 수석 최고위원 돼가지고 당을 이렇게 무너뜨리라. 너 되면 이게 중도층부터 다 떠나간다. 민주당 다 떠나간다.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이 구속되고 너가 당을 이끌어봐라. 와 우리 정봉주가 172석의 당대표 상상만 해도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도 박탈당한 자인데 이자가 당을 이끌어간다? 참 이게 그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도 저 비상 걸렸을 거예요. 야 정봉주가 이게 당대표 되면 이거 어떡하나? 이재명이 구속됐을 때 아마 이게 비상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호재다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위원 역으로 김민석이하고 강선우에게 부진합니다. 원래 김민석이가 사선이잖아. 사선인데 그 표가 안 나와. 야, 사선인데. 참 이게 김병주나 전현희한테도 밀리죠. 그러게 왜 그럴까요? 워낙에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한 걸 개딸들이 알거든. 저 김민세 지금 이게 이재명이한테 붙어 있지만 언제 또 펄펄 날아간다. 또 이게 이재명 등에 칼 꽂고 다른 진영으로 이게 날아간다 철새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딸들이 표를 안 주는 거 알겠습니까? 안 주는. 따라서 이제 저는 김민세가 이게 아마 5등 안에 되기는 되지만 초라한 성적으로 이게 들어오면 원래는 김민세를 수석 최고로 만들려 했거든요. 사선이니까. 근데 이번에 상당히 인기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구상에 자기 계획하고 달리 되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가장 곤란한 게 이재명으로서는 강선우 겁니다. 강선우를 이게 어차피 이거는 완전히 친 이재명 빠거든요. 안규령이처럼. 옛날에 차은우보다 잘생긴 게 안귀령. 이 자처럼 이게 강선우가 상당히 완전히 이재명 빠거든요. 완전히 그 개딸 같은 게 강선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라고 했는데 지금 꼴찌 민흥배 다음으로 이게 꼴찌를 달리잖아. 이게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뼈 아플 겁니다. 참 이게 강선우 찍어주라 말도 못하고 이재명이 참 이게 난감할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체제의 아주 위기라는 거죠. 왜냐 전현이나 이현주는 이재명 말 안 들어요. 특히 제가 이현주는 수없이 많이 만나봤잖아. 이현주는요 사석에서는 이재명이 거의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모든 사람 직격하잖아. 이현주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알잖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재명도 이현주 안 믿죠. 이현주도 이재명 빠가 아닙니다. 전현희도 마찬가지죠. 전현희가 저하고 연수원 동기거든요. 전현희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선우 이자를 당선시키게 되는데 이게 계획이 얼그러진 거죠. 이재명은 난감합니다. 보통 우리 방송 패널계에서 방송한 사람들에게 많이 그 정치인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그 머리가 없는 정치인 3명 꼽으라면요. 주로 많은 패널들이 민주당 패널 포함해서 우리 방송 패널들이 모이가면 평가를 하잖아요. 정치인들. 머리가 없는 3명을 이렇게 꼽으라면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머리는 다 있죠. 누구나 머리는 다 달려있는데 머리가 나쁜을 합시다. 머리는 다 있지. 머리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말은 머리가 나쁜 한마디로 머릿속에 덩기 없는 그게 좋겠다. 머릿속에 덩기 없는 머리가 텅 빈 이런 정치인을 꼽으라면 보통 3명이 꼽힙니다.
압도적 1위는 이게 멍청내죠. 멍청내는 게 머리 든 게 없어요. 무식하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꼽는 게 장경태입니다. 장경태가 머리 든 게 있는 청년이 보면 이게 전부 다 황당한 무기한 가짜뉴스는. 그 다음에 많이 꼽는 게 강선우입니다. 저 강선우는 게 어떻게 해서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국회나 전부 이게 욕해요. 전현희나 이현주는 머리 든 거는 있어요. 전현희는 변호사업에서 치과 의사입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전현희예요. 그 다음에 이현주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나름대로 대기업에 임원까지 한 변호사죠. 근데 강선우는 든 게 없대, 머리에. 머리 든 게 없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좋지. 왜? 머리에 든 게 있으면 지 생각하잖아.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냥 짓으라면 짓고 멈추라면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 근데 강선우가 안 들어오면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치명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표는 뭐 어차피 이게 이재명이니까 볼 게 없지만 최고위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민주당도 봐야 된다. 왜? 정봉주가 수석이 되면 이게 민주당이 뭐 국민 지지를 잃을 테니까 누가 이게 수석 최고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왜? 이재명 구속되고 나면 당대표 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재명이가 미는 오른팔 왼팔 김민석과 강선우가 지도부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 체제가 끝까지 안정되게 갈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최고위원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점에서 앞으로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그 민주당도 제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